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효수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뉴욕과 서울, 평창에서 동시에 10만 국민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뉴욕과 서울, 평창 세 곳에서 동시에 10만 국민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03년과 2007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실패하고 세 번째로 도전하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서는 개최지 선정투표의 주요 평가 요소인 신청 지역의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확실한 방안으로 이번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10만 국민 대합창은 KBS 방송을 통해 3원 동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2월 14일 IOC 실사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을 당시 강원도민 2018명이 동시에 합창으로 감동을 준 것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정명훈 씨의 지휘에 따라 10만 명의 한인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평창 유치기원 열기를 보여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합창을 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장 큰 합창이 되고 더군다나 뉴욕, 그다음에 서울, 평창이 동시에 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그 정명훈 지휘자께서 한꺼번에 합창을 지휘하는 아주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인상적인 그런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10만 국민 대합창은 서울시청 앞 광장과 평창 알렌시아 스키점프장,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등 세 곳에서 현지 시각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합창단 양재원 음악감독은 뉴욕에서는 롱아일랜드 오이스터베이 공원에서 뉴욕 한인 합창단의 주도로 무대가 마련되지만 많은 한인들이 함께 모여 뉴욕 현지 한인들의 열기를 보여주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10만 국민대 합창은 합창을 주축으로 소녀시대, 인순이 등 인기 가수의 무대와 정통 클래식, 뮤지컬,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버라이어티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평창, 화이팅!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오는 2012년 뉴저지주 제7선거구에 연방 하원의원직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29일 2012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제7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연방의회에 도전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The main way is to really participate in American civic life and political life. Participating in politics, regardless of your party affiliation, is a good thing. It's the only legitimate way to improve the larger society. And I think Korean Americans, stressing the American part, need to demonstrate that we really are interested in improving American society. 최준희 씨는 지난 3월 전국 민주당 위원회에서 연방 하원 지역구 가운데 50명의 우선 후보에 자신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교육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전국 조직에서, 당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50군데 찍어놓은 그 중에 하나에 당선 가능성 있는 하나에 최준희 시장을 거기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최 씨는 2년 전 에디슨 시장 대선에 패한 뒤 많은 걸 깨달았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 한인들이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우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 연수를 다녀온 한인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우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한인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부여와 자기개발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은 동부관광의 후원으로 2003년 첫 탐방을 실시한 이래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뿌리교육재단의 고국 방문 체험한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명문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한테 또 같이 오신 학부형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실시된 대학 탐방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MIT대학 순으로 방문해 모국 연수를 다녀온 선배가 직접 나와서 캠퍼스 안내와 학교 소개, 입학 관련 정보, 학생 활동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 재밌고요. 이렇게 오니까 진짜 내가 학교 다 좋은데 보고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요.
카우찬테 가고 싶어요, 지금. 되게 좋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대학들도 돌아다녀 보니까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런 대학에 오면은 어머님께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고. 이런 좋은 학교들을 이 뿌리교육재단에서 주최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가이드를 맡은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왔는지 많은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방문 시에는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공채훈 학생이 안내를 담당했는데 대학 안내에 앞서 자신도 뿌리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모국연수에 2006년 7차로 참가했다며 자신이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이 많으셔서 그때 그 덕으로 제가 여기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투어 같은 거 해줄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고. 뿌리교육재단의 동부 아이비대학 방문 행사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2, 3년 후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한인 재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오늘 7월 19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한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2차 모국 연수를 실시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지난 29일 2010의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악진흥회는 오는 25일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국악진흥회는 오는 6월 24일과 25일 제11회 세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25일에는 맨하튼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2세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 국악을 좀 국악 교실이나 또는 국악 행사를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주관해가지고 우리 그 1.5세, 2세들이 좀 국악을 좀 쉽게 접하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센터 국악경연회에서는 이영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 박승환 명창, 이민조 서울시 무역단장 등 총 14명의 인간문화재 및 전소자로 구성된 특별 공연팀이 한국 국악을 미 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Korean traditional folk music하고 댄스나 이런 저희 그 전통 예술을 알리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알리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현대화돼서 개량된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는 한국의 국악 발전을 위해 링컨센터에서 국악 공연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진흥회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재적 후원을 받는 길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6월경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의 급습 당시 최후의 순간까지 직접 총을 쏘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부인을 인간방패로 삼기도 했지만 그의 머리를 겨눈 총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아보타바드의 비랄 마을의 한 저택에 빈 라덴이 은신해 있다는 첩보에 따라 미국대 테러부대 요원들은 헬기 4대는 이달 새벽 파키스탄 북부의 가지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헬기가 빈 라덴의 은시에 접근하자 빈 라덴 측 병사들은 지붕 위에서 로켓식 유탄 발사기를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으로 무사히 진입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의 소수정예 요원들은 곧 빈 라덴과 마주쳤습니다. 빈 라덴은 AK-47 자동소총을 쏘아대며 저항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앞에 서서 인간 방패가 됐습니다. 그러나 빈 라덴은 결국 미 특수부대가 발사한 총에 왼쪽 눈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의 두개골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 특수부대는 WW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 순간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주요 국가안보팀 멤버들이 특수부대의 헬멧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위성으로 전송된 현장 상황을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작전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종료 때까지 숨을 죽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은 빈 라덴이 사살돼 그의 시신과 부대원들이 현장에 철수하고 나서야 안도했습니다. 빈 라덴의 시신은 헬기에 실려 몇 시간 만에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에 수장됐습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를 배후에서 지휘해온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 사살되자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종 세력이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타겟은 미국이지만 우방인 한국 역시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히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빈 라덴 사망 직후인 3일 새벽 폭파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캐나다 법인은 이날 오전 3시 삼성 본사와 주한 터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대사관에 2일에서 6일까지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업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위협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태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빈 라덴이 숨진 파키스탄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는 대우건설은 이날 중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동 사업장이 많은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파견 직원들에게 현지 보안을 강화토록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올해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꼴찌를 차지해 세계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2일 발표한 2011 자유언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32점으로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언론자유지수가 30점을 기록하면서 칠레, 기아나와 함께 공동 67위에 오른 것에서 순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특히 2010년 보고서에서는 자유국으로 분류됐으나 올해는 부분적 자유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0에서 100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로에 대해서는 거리 청소를 위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구로부터 2년간 도로와 인도 등의 청결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주차 제한 일수를 현행 주 2일에서 1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 제한 일수 축소 여부는 해당 지역 커뮤니티 보드가 결정합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회 의장은 도로가 깨끗한 곳에 투입될 청소 인력과 장비를 필요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에어트렌 항공사 간의 합병 작업이 2일 완료돼 미국에서 초대형 저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은 2008년 델타 항공의 노스웨스트 항공 인수, 작년 유나이티드 항공과 컨티넨탈 항공의 합병, 그리고 US 에어웨이즈와 아메리카 웨스터의 합병 등 주요 항공사 간 인수합병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작년 9월 말 에어트렌 항공을 14억 달러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연방법무부는 지난주 양사의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미국 국내선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에어트렌과의 합병으로 미국 내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 취항하게 됐습니다. 뉴욕 시내 물가가 생활 전반에 걸쳐 요동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일 뉴욕 포스트가 식료품과 의류, 교통요금, 전기세, 여가 생활비 등 29개 생활 필수 항목 물가를 조사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4% 인상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622달러 37센트로 지난해보다 78달러 38센트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개월 무제한 메트로 카드 가격은 89달러에서 104달러로 16% 인상됐고 15갤런 자동차 휘발유 가격도 46달러 20센트에서 63달러 15센트로 급등했습니다. 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으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맨하탄의 도어면이 있는 아파트 원베드룸 평균 렌트는 3,529달러로서 지난해보다 5%가량 인상됐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외선거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도상연습과 재외모의선거가 단기적으로 실시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될 도상연습에는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06개국 158개 공관에 참여해 중앙선거관리가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각 공관에 보급한 선거관리 장비의 설치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가상자료를 활용한 재외선거정 과정의 실습을 통해 외교정보 전용망을 활용하는 재외선거 정보 시스템의 안정화도 체크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또 도상연습이 끝나면 오는 6월 30일 뉴욕 총영사관 등 21개국 26개 재외공관 및 지정투표소에서 지난해 11월 1차 모의선거가 이어 2차 모의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미국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서비스 사업자인 트러스트 E&.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꼴인 38%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으로 프라이버시를 꼽았으며 26%는 보안을 들었습니다. 이어 신분 노출과 공유 14%, 우려사항이 없다가 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10년 만에 미군의 공격으로 사살된 후 미 전역에 보복 테러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2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는 육군 주방위군 조이드 텍스포스 요원들이 무장한 채 각 터미널에서 경계 근무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에 있는 1번 터미널 순찰 업무를 맡은 한 요원은 보안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은 아니지만 빈 라덴 사살에 따른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순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선운동에 돌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배우 로사리오 도슨과 에바 롱고리아 등 히스패닉 유명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민개혁법을 재검토하도록 의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교생 최고의 영예인 2011 대통령 장학생회 뉴욕주의 젠공 등 9명의 한인 학생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교육부는 2일 이들을 포함한 총 141명의 최종 장학생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이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2일 뉴욕 증시는 빈 라덴 사망 효과로 오름세로 시작했지만 보복 테러 우려와 제조업 지수 실망감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망 소식이 크게 떨어지던 국제 유가와 금값도 보복 테러 우려가 확산되자 다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지난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빈 라덴의 죽음은 지구촌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2대 뉴욕 한인회가 2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창현 회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잔유 뉴욕시 감사원장,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 쿠 뉴욕시 의원, 맨하탄 보로청 지미 이안 법무팀장 등 미 주류 정치인과 김영목 뉴욕 총영사 등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한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뉴욕 한인회의 기반은 동포사회라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며 이웃처럼 가까운 한인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실시된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서 동반 승리한 피터서 헬렌윤 당선자가 2일 포트리 초등학교 1강당에서 열린 선서식을 통해 포트리 교육위원회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피터서 의원과 초선 도전에 성공한 포트리의 네 번째 한인 교육위원 탄생의 주역이 된 헬렌윤 위원은 이날 이번 선서에서 함께 당선된 조셉 서레이스 위원과 함께 포트리 학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의 예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투표는 출마 후보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시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 부모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비투표는 자녀의 학생 등록번호와 거주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교육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미국국제교육원이 지난 29일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인재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MOU 체결은 정상기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외 2명과 미국국제교육원 올란 굿맨 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선발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14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대학의 알프레드 레너홀에서 열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뉴욕시 교육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며 여름방학 계획 요령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이 5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퀸즈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설치작가 마종일의 작업실을 탐방합니다. 마 씨는 나무를 재료로 유연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설치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설치작은 나무라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 관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3차원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사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유기적 연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커네티컷 토요 한국학교 후원음악회가 오는 5월 21일 커네티컷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는 한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발레극 봄의 왈츠, 변학 3중주, 가곡, 태권도 시범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슈퍼마켓 투어를 4월 30일 그레인넥 H마트에서 실시했습니다. 권정원 자코비 병원 수석 임상영양사의 진행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바른 제품 선별법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H마트 김부균 지점장은 참석자들에게 우유와 달걀 등 유가공 식품에 표시된 유기농 오르게닉 상표 분별법과 콩제품군에 표시된 넌 GMO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기농 혹은 자연산이라는 문구를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모호해 제품에 분별 없이 부착되고 있지만 미국산 제품의 경우 오르게닉 상표에 대한 기준 적용과 규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깊은 인생입니다. 깊은 인생은 경영학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성찰해 현대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안해온 우리 시대의 저술가 구본영의 신작입니다.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경험한 7명의 인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현대의 변화를 통해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가며 위대한 인물들이 겪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독자에게도 존재해 이를 발견할 때 비범하고 깊은 인생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